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양천 주민들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양천구를 이끌어가게 된 이기재 당선인은 새로운 양천 시대를 열겠다. 지역의 수건 과제들을 구민 편에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장이 바뀐 만큼 양천구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 당일 투표 끝난 직후부터 이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 참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심정이었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의 마음이 다 똑같았을 텐데 사실은 그 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네. 옆에 사람까지 들릴 정도로 긴장들을 하고 지켜봤고요. 네. 다행히 이제 많은 표 차이로 승리를 얻게 돼서 초반부터 다행히 이제 리드하는 결과가 나와서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 지켜봤고요. 하여간 이렇게 그 큰 표 차이로 당선시켜 주신 양천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이런 이제 큰 어떤 기대감을 정말 희망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부담도 좀 심한 편입니다. 현재.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게 선거 전에는 현역과의 대결이라 박빙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민주당 정권이 지난 이제 대선 때 우리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때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보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오만과 우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 이후에도 사실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맥락이 이 양천구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이 거의 구청장, 시의원 전체를 석권해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나 이제 어떤 양천구의 어떤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해서 양천구의 변화와 발전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크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인님뿐만 아니라 이제 양천 지역에서 광역의원 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이 4개 의석 중에 3개석을 가져가고 또 서울시장 선거도 국민의힘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압승을 했는데 이런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압승을 우리가 잘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국민들께서 과거에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따가운 회초리를 드셨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회초리를 맞는 것에 다름 아니지 우리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겸손하게 그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 그다음에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번에 구청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다음에 시의원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선거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지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선 직후에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꼽았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지역의 어떤 현안 사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추진 나갈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 아마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양천구가 좀 더 하면 더 할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눌러놨기 때문에 네. 이 개발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18개 동에 걸쳐져 있는 각 이제 어떤 개발이 필요로 한 그래서 조합이 결성됐든 아니면 조합을 추진하고 있던 이런 사업지들이 한 5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개발 압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크게는 이제 안전진단 기준이 일단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을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과 같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체계적인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만 단지 이제 우려는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많은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한꺼번에 다 풀었을 때는 또다시 집값이 폭등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이 이렇게 묶어놓은 규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정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안전진단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을 저희는 뭐 계속적으로 조기에 해결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그런데 조기 해결이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이제 시점이 예를 들어 몇 달 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안전진단 기준으로도 어떻게 이걸 전략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각각의 배점표에 대한 분석과 이거를 이제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을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전략적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제가 인수위 때부터 지금 착수에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외에 이제 재개발 건은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사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 어떤 사업 모델도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그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도시발전 추진단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도시발전 추진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건축 재개발만이 아니라 양천의 이 수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구청장 직속으로 만들어서 제가 아주 그 치밀하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일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은 규제를 좀 푸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신정 차량 기지 이전도 오랫동안 양천구에서 지금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 중 하나인데 이게 사실 뭐 주민 거주 환경은 물론이고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정 차량 기지 이전 요구는 뭐 그것도 꽤 된 이야기죠. 꽤 된 이야기고 또 수건 과제 중 하나인데 결국 여러 번의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업 추진들을 했지만 결국 이제 부지 선정을 이제 하지 못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공전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개 후에 뭐 공원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셨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민 편에서 주민들이 이전을 원한다면 무조건 우리는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에 무조건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월 1일부터 구정을 맡게 되면 바로 즉시 신정 차량 기지에 대한 대체 부지, 이전에 대한 부지를 복수의 안으로 좀 설정을 해서 서울시와 재협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대체 부지 확보를 좀 가능한 한 빨리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양천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실 뭐 교통에 있어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 전 이런 걸 느꼈거든요. 지역별로 이런 교통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좀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우선 실월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없는 유일한 서울시 내 동이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러니까 철도 계획에 따르면 결국 이제 대장 홍대선, 그다음에 목동선, 강북 횡단선 이 세 개의 노선이 이제 계획 중에 있고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대장 홍대선은 지금 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가 점수가 안 좋게 나왔을 때를 가정을 해서 미리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또 여러 가지 계획들과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이번에는 제가 추가적인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은 2호선 지선을 신월 사거리역으로 연결해내는 겁니다. 2.4km 정도를 연장해야 되는데요. 이게 한 개 노선, 그러니까 한 개 역이라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간단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정 차량기 이전과 동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 구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시키면서 동시에 신월 사거리역으로 2호선 지선이 연결된다면 상당히 135동 신월 135동 중에 어떤 교통 불편이 상당히 저는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정 차량 기지 이전과 함께 신월 사거리역을 신설을 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사실 이제 뭐 코로나19가 좀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큰 화두가 경제잖아요.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그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에서 뭐 12번째 정도이고 그래서 더 그 어떤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결국 상업지에 대한 활성화나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랜 또 수건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홈플러스 인근에 그 구유지를 대기업으로 유치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취임하자마자 여러 기업체에 대한 방문과 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진을 좀 해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대로 인근의 이제 상부 공원화와 동시에 그 주변 이제 상업 지역에 대한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이게 종상향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목동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동구장이 이제 실패함에 따라서 그 일대 상권이 많이 그 열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엔지니어링도 이전하고 이래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 계획 그리고 또 서부 트럭 터미널에 대한 조속한 이제 완공을 통한 그 일대의 어떤 그 경제 활성화 등등이 좀 완성이 좀 돼야 전체적으로 우리 양천구의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거운동 당시에 5대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김포공항 이전이 있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이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또 추진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나 보이는데요. 김포공항 이전 사업 어디서부터 좀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번 그 지방선거의 마지막에 최대 이슈가 저 김포공항 이전이 됐습니다. 네. 그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이제 얘기함에 따라서 이제 중앙의 이슈로 부상을 했는데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얘기했던 거하고 좀 초점은 다릅니다. 저는 김포공항에 대한 이전이 중심을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저희들이 갖고 있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수도권의 시민들이 편익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 양천구 신월동을 중심으로 한 우리 양천 구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편익이 있으면 반드시 비용이 동반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요구를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범위가 저는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 범위가 훨씬 확대돼야 되고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도 지금 뭐 전기료 지원이나 뭐 냉방기 뭐 설치 같은 정도의 수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훨씬 더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확대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예산으로라도 우선 그 신월동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심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재산세는 당연히 감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청력 문제에 대한 정밀 검사 같은 걸 실시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의료 장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런 수준들을 계속 높여 나가야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김포공항이 이런 어떤 피해 보상에 대한 비용 때문에 어떤 비용과 편익 관계에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되면 이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전을 하라라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 김포공항 이전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당선인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의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7대 수건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정말 어려운 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어서 공약을 준비했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그 여러 계층 그리고 지역별로 세부 공약들도 많이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사랑 택시 같은 거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임산부하고 24개월 이하의 그 아이를 지닌 부모들이 병원을 방문한다든가 어디 외출을 하기에 택시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작은 택시에 오르기 때문에 이게 몸이 이제 낮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대형 차량을 구해서 좀 운영을 해서 또 외출을 돕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을 향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공약을 했지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국가 자격 취득을 위한 어떤 그 비용을 우리가 구해서 좀 지불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거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취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업 준비에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서 작은 징검다리 하나라도 놓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응시료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돌봄을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제가 이제 지급을 해서 네. 그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스마트워치가 이제 핸드폰하고 연동돼서 뭐 맥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일 활동량이라든가 이게 다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건강 의료하고 연결을 하면 어르신들이 혼자 만약에 독거를 하실 경우에도 이 지금 현재 건강 상태라든가 활동 상황이 우리가 그 관제센터에 모니터링이 되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랬을 때 바로 우리 구에서 그걸 알고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완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좀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민선 8기 방향성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선 8기에 대한 그 비전은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웠고요. 살고 싶은 도시, 그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깨끗한 도시 환경, 그다음에 건강한 도시, 그리고 안전한 도시에 대한 축을 제대로 세워서 각 요소에 부족함이 없이 주민들의 편익을 충족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 양천만이 특수하게 있는 어떤 교육, 이런 이제 컨셉은 계속 확대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좋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그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이라든가 이럴 때 교육 여건을 크게 좀 개선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주민들이 또 삶을 살면서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실제로 양천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수험생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양천에 가면 참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들이 굉장히 좋게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에 주력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양천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축과 기둥을 제대로 세워서 행복한 삶의 질을 좀 올려보겠다. 이런 게 저의 비전이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의 각오와 주민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짤막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결국 주민들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려면 결국 주민들과 공감해야 되고 소통해야 함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45만 양천 구민들이 저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셔야만 또한 제가 앞에 나가서 우리 양천구민을 대변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혹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할 말 하면서 예산도 와야 되고 우리 정책도 풀어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공감과 소통을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 양천 구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항상 부딪히고 소통하면서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구민들께서 많은 협조와 그리고 또 잘못할 때는 또 따끔한 훈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과 양천발전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